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12시 39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는 채굴자들의 매도세, 두 번째는 장기 홀더들의 이익 실현 등을 꼽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월간 매도 압력이 2024년 4월 이후에 최대치인 36.6만 비트코인을 기록 중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강세장 안에서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시점이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다만 최근에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세로 인해서 10만 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잠깐 제기가 되기는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10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립토컨토 주기영 CEO의 경우는 과거 역사를 보았을 때 비트코인은 포물선 상승 패턴에서도 최대 30%의 하락을 볼 수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조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30%까지의 조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강세장에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즉 하락 추세에서의 조정이 아니라 여전히 강세장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혹여나 큰 조정이 오더라도 단기 저점에서 패닉에 빠져서 매도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역시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입이 시작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세가 강한 점, 그리고 비트코인 옵션 시장과 파생 상품 데이터가 지금 강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 잠재력을 계속해서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국이 선제적으로 비트코인 비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서 비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점도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차르 후보자 중에 한 명이라고 기사화가 되었던 것이 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X를 통해서 직접 지난주 60분간의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리고 규제 명확성의 추진에 대해서, 그리고 업계가 페어세이크를 통해서 혁신적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업계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과정에서 리플이 암호화폐 슈퍼 정치 후원회 페어쉐이크에 2,500만 달러를 추가로 기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2,500만 달러이면 하나로 약 34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해당 자금은 2026년으로 예정된 미국 차기 중간선거에서 친암호화폐 후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리플의 이러한 행보는 업계 내에서의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 내에서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를 위한 기부라는 것이 결국에는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이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사용되게끔 기부하는 것인데, 친암호화폐 성향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공화당 소속이고 또 트럼프 정부의 행정 전략과 온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리플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그렇지만 그 방법이 FTX처럼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정당한 방법에 의한 영향력 강화라면 리플의 장기적 비전, 미국 내에서의 사업 확산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미국 재무부의 토네이도 캐시 스마트 컨트랙트 제재는 재무부 권한을 넘어섰으며 이는 위법이다 라고 판결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 역시 암호화폐 업계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X를 통해서 이번 주 연방법원의 딜러 등록 의무화 및 토네이도 캐시 제재 무효화 판결은
규제 당국의 역할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법의 테두리가 없는 영역에서 행정부가 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SEC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재무부 케이스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트럼프 체제 내에서는 행정부의 법적 권한 없는 집행 조치로 인한 세금의 낭비는 눈에 띄게 감소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 효율성 부서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컨트 CEO 주기영이 X를 통해서 단일 기업 기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설립자 마이클 셰일러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감옥에 갔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국가가 아니다. 대통령은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 SEC는 비트코인을 선호하지 않고 또 한국 IRS는 비트코인에 세금을 징수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완전히 동기화되지 않았다. 완전 헛소리 중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어제 역풍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구독자분이 계십니다. 현재 한국은 법인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할 수 없고 또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단기적으로 희박하고요. 또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제도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국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전문가도 부족하고요. 이러한 요건들은 실제적으로 암호화폐 강세장 안에서는 특히 미국처럼 큰 시장으로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강세장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면서 역부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암호화폐와 그리고 블록체인, 토큰화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1차적으로는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가 있어서 이에 대한 행정 정책을 수립하고 또 규제를 수립할 수 있고 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고 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연준이 공개한 FOMC 11월 회의록에 따르면 다수의 FOMC 위원들이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정책 금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 의원은 노동시장이 약화되거나 경제활동이 위축될 경우 완화 조치를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암호화폐 강세장 속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관심 역시 놓치지 않는 섬세함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혹은 인플레이션의 재점화 등의 현상은 언제고 다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위기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연준은 데이터 의존 하에 정책을 펼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침착하게 한두 달 데이터를 더 보고 나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할 기회가 연준 입장에서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